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 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트롯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스터 트롯 팬들께서는 보이스트롯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저 왜 승무원쌤은 보이스트롯 얘기를 하나 이제 이렇게 좀 시원찮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 트롯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보이스트롯도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큰 바운다리가 크면은 그 중에서 또 좋은 인재가 나타날 확률은 많기 때문에 저는 트롯이라 그러면 여기저기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좀 제가 보이스 트롯을 본 저 나름대로의 한번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그 보이스트롯의 그 심사위원들에 대한 불평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냉철하게 비판을 하지 않는다,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어떠한 기준에다 대고 심사를 하느냐, 이런 불만이 좀 예선 과정에서는 많았었고, 조금 그 불만과 그 심사위원에 대한 좀 뭐랄까 불신 이런 것이 팀 미션을 하면서 조금 이제 그게 극복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그 심사위원들 하시는 평을 쭉 보니까 남진 씨는 우리가 왜 시장에 가면은 그 마음 좋은 어머니가 덤을 듬뿍 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덤을 듬뿍 주시는 그런 따뜻한 심사평을 하고 계시고요. 진성 씨는 그냥 은근히 다가와서 옆구리를 쿡쿡 치면서 왜 기분 나쁘게 하시는 분 있죠? 은근히 그러면서 깨 일깨워주는 그 옆구리를 쿡쿡 질르시는 분이에요. 아주 기분 나쁘게 얘기하시면 딱 이렇게 반항이라도 할 텐데 은근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도 못했고, 어쨌든 비교적 그 5분 중에서는 좀 듣기 싫은 돌직구를 좀 하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혜은이 씨는 조심조심 기분 나쁘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 이제 조심조심 하는데 오늘은 조금 한두 번 돌직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연자 씨는 정말 마음 좋은 누나, 따뜻한 누나, 그런 심사평을 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따뜻한 심사평이 너무 객관성이 없지 않나? 뭐 심사위원으로서 조금 좀 날카로워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것 같고, 그냥 박현빈 씨는 나이도 아직 그 다른 심사위원에 비해서 어리고 그러니까 혼자 방방 뜨고 자기의 의견이 심사위원들한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팀 미션을 통해서 40명이 그 3라운드에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40명이 올라왔는데 그냥 우리가 미스터 트롯과는 달리 그냥 좀 익숙한 얼굴들이 오니까 조마조마하거나 조금 이거 어떻게 될 건가 하고 좀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조금 기대나 이런 것은 좀 떨어지지만, 그런데 그 가정에 그동안 쭉 예선 때와는 달리 팀 미션을 통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연습을 많이 했구나, 그런 거는 이제 전달이 되어 오니까 어느 정도 진정성이나 이건 무슨 예능이나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러한 생각은 조금씩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은 미스터 트롯은 남자들만의 대결이었다면 이 보이스 트롯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그냥 무작위로 추천을 해서 1대1 데스매치를 하는 겁니다. 1대1 그냥 데스매치를 통해서 남녀노소 봐줄 거 없다. 실력대로 대결해라. 이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렇게 출연자에 대한 얼마나 잘할까 알아가는 재미는 떨어지지만 그 노력과 연습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어 가는 것이 조금 이 프로를 보이스 트롯을 보게 하는 그런 재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좀 아쉬운 것은 정동남 씨에 대한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실수로 인해서 탈락을 한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팀이 1대1, 세 팀인가요? 세 팀이 1대1 데스매치를 마치고 이제 4라운드 진출자가 3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홍경민 씨하고 이만기 씨가 1대1 데스매치를 했어요. 저는 뭐 홍경민 씨에 대한 노래에 대한 그 믿음이 저는 확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홍경민 씨가 하여튼 우승 후보 중에 한 사람이다. 강력한 후보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을 바라보는 이유가 기대를 갖는 이유가 제2의 조항조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고맙소라는 조항조 노래를 부르네요. 이 두 사람 다 밴드의 락커, 물론 보컬이지만 락커들이기 때문에 이 락커들은 실력이 단단하니까 노래를 잘하죠. 근데 이렇게 깊숙이 노래를 내는 사람들이 트롯을 부르면 정말 설득력 있는 노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최진희 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홍경민 씨 무대 아주 좋게 봤고 앞으로도 홍경민 씨를 보는 재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만기 씨, 그 누구 출연자 중에 한 사람도 얘기하던데 기대치가 크지 않죠. 이만기 씨가 왜 3라운드에 올라왔지? 저는 그랬어요. 뭐 천하장사니까 그냥 봐줬나? 그런 생각도 사실은 살짝 했었는데 오늘 무대 노력 많이 하고 연습 많이 했습니다. 아무나 천하장사 하는 게 아니다. 그 노력하기 때문에 천하장사가 되는 거다 하는 생각을 갖게끔 오늘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무대를 보여줬어요. 근데 워낙 강적을 만난 거죠. 복불복에서 운이 없었던 거죠. 오늘 하여튼 이만기 씨 떨어지더라도 또 제2의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민우 군과 박희진 씨. 이 박희진 씨는 아마 연기자인가요? 개그맨인가요? 그게 지금 앞으로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근데 박희진 씨는 뭐 그 노래를 제법 잘했는데 근데 오늘 실력 발휘를 못했는데 혜은이 씨가 딱 집었어요. 피아노에 집중하느라고 노래가 제대로 안 됐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사람이 신경이라는 게 10개면은 그 10개를 한 곳에 쓰느냐 나눠서 쓰느냐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아쉽게 됐고요. 오늘 제가 이 황민우 군하고 황민호 요 형제 뭐 황민호 군도 노래를 그렇게 썩 잘하는 보컬은 아니에요. 이 얘기도 오늘 혜은이 씨가 얘기했어요. 이건 트롯 무대이기 때문에 춤도 중요하지만 노래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어쨌든 박희진 씨가 조금 실력 발휘를 못하는 바람에 황민호 군이 올라왔는데 저는 오늘 이 황민호 군의 인터뷰 내용이 제 가슴에 와서 칵 꽂혔어요. 황민호 군이 다문화 가정 출신이잖아요. 어머니가 베트남 출신이었어요. 그때 그 리틀 싸이로 싸이하고 그 비디오를
뮤직비디오를 같이 찍음으로써 황민호 군이 아마 어디 방송에 스타킹인가 어디 스타킹인가 하여튼 어느 방송에 출연해서 전국 노래자랑인지 그래서 세상에 얼굴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싸이에게 픽업이 돼서 리트 싸이로서 저기 뮤직비디오를 같이 찍었는데 그 찍고 나서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댓글에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건 좋다. 얼마든지 자기는 비판을 받겠다. 그렇지만 엄마에 대한 악플은 참기 정말 힘들다. 엄마 보고 베트남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오늘 어머니 아버지가 다 그 객석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더니 엄마가 또 눈물을 쏟더라고요. 저는요, 이렇게 인종 차별을 한다든지 사람을 그렇게 차별한다든지 이건 아주 못된 습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못된 인간들의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 악플을 달아가지고 사람들 가슴에 상처를 주고 정당하게 비판하는 건 좋지만 베트남 사람이 어떻습니까? 베트남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성실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도 베트남처럼 지금 베트남이 지금 아시아에서 젊은이들도 가장 많고 발전 가능성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 국가예요. 그렇게 다문화 가정이라고 차별하는 악플을 달고 본명 아니고 익명 뒤에 숨어서 이 나쁜 짓거리를 하는 이 악플러들, 저는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아주 이런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서 악플러들은 잡아가지고 응징을 하듯이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편을 가르고 아주 나쁜 사회 악입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오늘은 이 보이스 트롯을 보면서 보이스 트롯보다는 이 황민호 군의 그 슬픈 가슴의 얘기가 제 가슴에 와서 꽂혔습니다. 정말 악플러들 사회 악입니다. 어린 가슴과 베트남에 와서 그 어설픈 낯선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베트남으로 돌아가라고요? 악플다는 니네들이나 정말 지구에서 떠나세요. 제가 좀 흥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민호 군이 4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준 씨하고 슬리피 씨. 이동준 씨 노력파이시고 근사하죠. 멋도 알고 천상 배우고 태권도를 잘하고 멋진 분이죠. 가정도 잘 지켜서 유지해 가시고 있고. 그런데 나는 이분 노래를 들으면서 늘 아쉬운 게 있었어요. 노래에다 너무 멋을 부린다. 그냥 목소리 좋으시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부르면 아주 멋진 노래를 부르실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은 너무 노래에다 멋을 부려서 그것이 부담스럽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들 때는 훅가시 머리를 왜 이렇게 빗어가지고 머리를 뻥 틔우는 걸 머리에다 훅가시 넣는다 그러는데 노래에 너무 훅가시가 들어있는 것이 아마 이번에 탈락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 저는 혼자 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슬리피 씨도 뭐 래퍼니까 래퍼가 트로트를 부른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슬리피 씨도 이 노래가 이 가슴이나 복부에서 나온 게 아니라 목으로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좀 듣기 좀 저는 사실 피곤했었거든요. 근데 래퍼가 트로트하고 랩을 섞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에 조금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이 두 사람의 매치는 좀 약체들의 매치였다. 그래서 두 약체의 매치에서 슬리피 씨가
4라운드 진출을 했다. 어설프지만 제 나름대로 오늘 보이스 트롯을 본 감상문을 써봤습니다. 오늘 제 이 영상은 보이스 트롯을 본 분들은 공감대를 가지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무슨 말을 하지? 그렇게 조금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이스 트롯 재방송 시간을 좀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그걸 준비를 못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말씀을 듣고 보이스 트롯이 궁금하시거든. 저 김승mon 쌤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궁금하시면 네이버에다가 보이스 트롯 재방송 치면 그 밑에 보이스 트롯 재방송 시간이 이렇게 뜹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제 영상을 다시 보기를 하시면 제가 뭔 소리를 했는지 혹시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